저희가 요즘에 뭐 비혼이 참 많은데 네네. 이 비혼하는 이유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댓글에서 비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은 댓글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결혼 시장의 경제적인 허들, 그러니까 최소 경기도자가, 번듯한 직장,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2번, 불행한 결혼 생활, 부모 세대의 불행, 이런 것들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3번, 본인 인생의 고단함, 그리고 자식 세대에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고, 결혼 없이도 정서적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비혼을 결정을 한대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에요. 이거를 좀 역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결혼 시장의 경제적 허들이잖아요. 네. 왜 최소 경기도에 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가 없으셔도 결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고객님들 10분 오시잖아요. 자가 있는 분들 2-3분밖에 없어요. 왜 꼭 첫 시작을 아파트에서 해야 돼? 뭐 좋은 빌라, 조그만한 빌라에서부터 시작해도 되잖아요. 젊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번듯한 직장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내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이 경제적 허들을 좀 너무 기준치를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낮춰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행한 결혼 생활. 뭐 부모님이 불행한 결혼 생활 했잖아요. 왜 과거에 얽매여서 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역으로 우리 부모가 해서 싫었던 것들을 내가 결혼해서 안 하면 되잖아. 본인 인생의 고단함, 자식 세대의 되물림 거부. 자식 낳으면 나 힘들 것 같아. 낳지 마세요. 요새는 아예 안 낳고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네 번째, 결혼 없이 정서적 허기를 채운다. 아니, 정서적 허기를 채우면 뭐해. 마음이 허해 죽겠는데. 맞아. 나이 50대고 52, 53 돼서도 결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요. 40, 41 돼 결혼 안 하겠다고 우겼던 분들이에요. 나이 먹으면 더 미치려고 그래요. 절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들은 결혼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 시각 같아요. 부정적인 늪에 들어가서 네.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결혼은 선택이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네,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방언님께서 그 결혼정보회사 사업체를 또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이미 운영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원래는 제가 뭐 큰 결혼정보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제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쇼호스트로 좀 일을 했어요. 쇼호스트로 일을 하면서 제가 부업으로 결혼정보 회사 그 업체 사장님 소개로 이제 사회를 보러 갔다가 사장님 알바로 좀 엄마 상담해봐라 했는데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종 변경해도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요게 좀 이제 이른 나이에 28 정도에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27, 8 정도에. 20대 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월 막 700, 800씩 벌었으니까. 20대 때요? 20대 후반에? 네.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저만의 방식의 영업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이제 결혼정보 회사는 이런 걸 얘기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럼 다음 분 소개할게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답답했어요. 그래서 아니 얘는 분명히 이래서 까였는데 그럼 매니저들끼리 사람인지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는 나가서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얘기해 주세요, 회원한테. 못 해줘요.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고객들을 계속 쌓아나갔던 게 제가 회사를 오픈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셨죠. 명확한 피드백. 명확한 피드백.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내가 회사를 만들면 난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난 무조건 다 대놓고 얘기해 줄 거야. 싫으면 말어. 발전이 없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야. 네. 이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는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죠. 있잖아요. 고객들의 수도 줄어들었는지가 궁금해요. 고객의 수는 점점점 저희는 확대되고 있어서 이제 제가 회사를 조금 더 확장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 만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그렇죠. 결혼정보 회사를 많이 또 찾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결혼정보 회사도 아마 혜택을 보셨을 거고 제가 봤을 때 결혼정보 회사는 어떤 기계로든 대체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AI가 나와도요. 조건은 맞춰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심리야 뭐 그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AI가 따라가서 뭐 매칭을 해주지 않으나 대처될 수 없는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성분들이 20대 초반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회원에. 이건 놀라실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문의가 와요.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제천으로 오는지. 와. 그래서 저희 회원 네.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놀라시겠지만 21살입니다. 당장 결혼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거야. 언니 어차피 밖에 나가서 내가 만나면 뭐 요새 뭐 또 막 TV에서 뭐 겉모습만 보고 만나다가 또 데이트 폭력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느니 차라리 제대로 된 남자를 검증. 보는 눈을 네. 기르자. 네. 2, 3년 좀 만나보고 거기서 고르자. 또 이런 마인드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20대 고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30대 여성분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네. 이게 안 보이는 경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36살에 대기업 다니고 아까 육학형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20대와 31살의 여자를 소개 넣었을 때 분명히 이 육학형의 남자는 20대 여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시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저희 업은요, 인간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직업이에요. 나 남자 돈 안 봐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쪽에 와서, 언니, 저는 재산은 얼마까지 봐. 그러니까 얼마가 너의 기준에 부자가 얼마야? 50억이야, 100억이야.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라고 했던 여성분들도 저희 쪽에 오면 150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런 여성분들 천지라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는 뭐 어떤 여자 원해 눈 높은 거 아니에요. 저희 쪽에 와서는 29까지만 봅니다. 이러는 게 사람의 민낯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대가 이제 대충 한 20대부터 지금 30대가 아무래도 가장 많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네. 직업이나 연봉적인 평균도 한번 내볼 수 있을까요? 진짜 평균이라고 하기 진짜 어려운데 요새는 너무 다양하거든요. 일단은 여성분들 기준으로 네. 20대, 30대 정도 되면은 그냥 한 3천 정도가 평범한 연봉인 것 같고요. 네. 진짜 잘 버시는 여성분들은 뭐 5천 이상.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26부터 오시거든요. 네. 연봉 뭐 4천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많게는 4, 5천 정도? 5천 정도 이상이면 많은 층이죠, 그래도. 그래서 나이가 남성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는 연봉이 3천, 뭐 4천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30 후반이 돼서 연봉을 3천, 4천 받는다 그러면 여성들이 안 볼 거란 말이죠, 네. 잘. 내가 외모가 조금 지금 좀 파릇파릇하고 30대인데 4천 정도 벌어. 네. 결혼할 생각이 있다. 그럼 지금 오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표님께서 인연을 만들어주시니까 어떨 때 제일 보람 느끼세요? 일단은 진짜 결혼 못할 것 같은 남성이나 여성을 결혼시킬 때 어떤 남성분은 외무 공무원이세요. 네. 그래서 3년 정도를 요르단에 가 계셔야 되는 분인데 문의를 저한테 한 1년 전부터 주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제 한 달 정도 한국에 오실 기회가 생겨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한 달 만에 어떻게 만나? 거기 사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에 더 자극을 받아서 네. 한 달에 내가 한 8명 정도 소개해 볼 테니까 해보자 해서 6명인가 7명 정도 소개받았던 찰나에 정말 적극적인 여성분하고 잘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성분도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남을 해보셨겠죠. 근데 남자가 착하고 괜찮으니까 딱 낚아챈 거지. 네. 그래서 여자분이 아예 요르단으로 같이 따라가셨어요.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죠? 한 달 만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진짜 보람 느끼죠. 보람을 느끼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분이죠. 이제 남자분이 예를 들어 의사분이신데 한 48 정도? 7 정도 되셨는데 이제 그냥 뭐 개원은 아니시고 이제 페이닥터라고 하죠. 여자 의사 해줄 거면 김태희 같은 여자 해달라. 나이 12살 어린.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선생님은 뭘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나 의사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집도 없어. 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거나 아니면 집안의 재산이 여성이 50억 이상이 있어서 자기 병원을 개원을 해줄 12살 연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표정이 왜 그랬어?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표정 관리가 그럴 때는 이제 또 제가 또 말을 어떻게 또 예쁘게 해서 또 이렇게 돌려보내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저도 표정 관리하고 이러려면 힘들죠. 터무니없는 요건을 좀 얘기해요. 터무니없는 요건. 그래도 그 자리에서 또 웃으면서 잘 또 대응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시지 않게. 그래도 뭐 제가 또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가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분 나빠도 근데 얘기해야죠. 어떡해요. 자, 그러면 지금 결혼정보회사에 또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망설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매칭 성공에 대한 좀 확신이 그렇죠. 없으신 거죠. 맞아요. 네. 결혼정보회사는 왠지 되게 잘난 사람만 가는 곳,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라는 좀 어려운 인식이 있으셔서 제가 그래서 이름도 한방 언니라고 해놓은 게 언니처럼 편안하게 오시라고 해서 한방 언니라고 해놓은 거고요. 네. 그냥 일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학원 한 군데 간다고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학원에도 아무리 큰 학원이어도 나하고 안 맞으면 네. 선생님이 나랑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막 두세 군데도 걸쳐놓고 하세요. 회사 시스템도 다르고 매니저도 다 다르니까. 그 대신 선택의 폭을 넓혀놓는 건데 단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주변에서 소개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검증된 곳에 간다는 의미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오셔야지 네. 내가 저기에 가서 매칭이 안 되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학원 간다고 뭐 다 성적이 올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똑같이 수업을 받아도 3개월 만에 자격증을 따고 어떤 분은 1년이 돼도 못 따잖아요. 그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능력과 선생님 복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저는 일반 어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플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 하고 계시는 그 네네. 남편분께서 또 어떤 성향이실지 궁금해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남자이고요. 잘 받아주시는. 잘 받아주는 성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주장이 좀 강한 여성이라 굉장히 남성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예전에 남편 만나기 전에 했을 때 잘난 남자들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비율을 못 맞춰요. 그들은 뭔가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잘난 척으로 보이고 내가 더 벌면 되지 네가 뭔데 약간 이런 게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구나. 제가 사업을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이 일을 이미 하고 있었던 터라 내가 불안정하니까 안정적인 직장 한 월 300 이상 정도만 벌고 일단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건실한 남자를 만나자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요건이 가장 충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조언들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거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 객관화였던 것 같아요. 객관화예요. 그걸 스스로 몸소 보여주는. 저는 정말로 제가 객관화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잘난 줄 알고 살다가 30대 초반, 뭐 30대 그 초반 좀 넘어가는데 또 꼬꾸라지면서 이 남자들이 반응이 확 달라지고 이제 이 나이 들면 인정하지 못하고 저도 막 괴로워했던 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100% 아니면 130% 다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성분들한테 언니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나에게 딱 맞는 짝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팩폭을 좀 날려주시죠.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객관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에다가 종이를 놔두고 나의 외모, 나의 뭐 직업, 나의 나이, 나의 재정 상태,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을 좀 다 적어보고 내가 육각형의 남자야. 이 남자가 나를 선택할까? 한 번만 질문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럼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정도일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안정적인 직장 이 두 가지만 봤다고요. 여러분도 딱 두 가지 절대 포기 못하는 것만 딱 놔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빨리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골고루 갖춘 남자를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내 객관화가 정 안 된다고 하면 주변에 쓴소리 해주는 친구들 멀리 하시지 말고요. 물어봐. 여자는 남자친구한테,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너가 만약에 이런 남자면 나 만날 거야? 너는 내가 여자로서 뭐가 괜찮아? 뭐가 아니야? 정확하게 여쭤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교정을 하시는 거죠. 수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 저희 같은 선시장에 오시든 뭐 주변에 소개를 의뢰하시든 그렇게 해서 만남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